70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와 나 상황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 상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A 쪽에서만 불이 켜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LED 중에 긴 발 쪽으로 전류가 들어오고 짧은 발 쪽에서 전류가 나가야 LED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상황에서는 자석의 변화에 따라 이게 C와 D에서 교대로 빛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기 기억을 보겠습니다.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 D에서 빛이 난다. 지금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코일은 이 자석을 잡아당기기 위한 인력이 작용하므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C와 D한테도 이렇게 흐르게 되고 나올 때도 이렇게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긴 발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짧은 발 쪽으로 전류가 나와야 LED가 켜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C와 D 중에 그러니까 LED가 켜진 상황은 C만 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D가 아니라 C에서 빛이 나겠죠. D는 회전하던 자석이 멈추면 LED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다. 이제 회전하던 자석이 멈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일 안에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LED에서는 C와 D 모두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S극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지금 S극이 코일에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자석이 코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일은 가까워진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7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추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 추가 발전기의 축을 돌려 전구를 켜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보기 기억에서 추의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전구에서 열과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금 이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게 되면 추가 먼저 떨어지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감소한 게 발전기에서의 추구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발전기에서 전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전구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기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에서 질량이 EM인 추를 사용하면 같은 낙하 지점에서 전구가 더 밝아진다. 추가 질량이 EM이 되면 이 추가 떨어지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추의 위치 에너지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구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도 결국 처음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가 더 밝아진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디귿에서 스위치를 열고 추를 다시 떨어뜨리면 같은 거리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지금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는 추를 내려놨을 때 추의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추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열게 되면 추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결국에 추의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추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 거리를 낙하할 때 그 속력은 열고 닫을 때 V1, V2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은, 즉 V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속력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평균 속력이 스위치를 열었을 때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 이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진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스위치를 열어놨고 두 번째 상황은 스위치를 닫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길이는 열을 때가 닫을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게 되어 기존 상태보다 더 자석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게 되면 청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코일의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을 사용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B극이 플러스 그리고 A극은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전원장치의 A는 양극이다. 아까 A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이죠. 양이 아니라 음극. 니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솔레노이드 위쪽의 자극은 N극이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한 대로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용수철의 눈금값은 자석의 무게보다 크다. 지금 자석의 무게를 뜻하는 눈금값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석의 무게와 용수철의 눈금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스위치를 닫은 경우에서는 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자석의 무게라는 힘 F가 있으면 그 반대로 작용하는 힘 스몰 f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용수철의 눈금값은 자석의 무게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자석 A를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B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석 A에서는 오른쪽이 S극이므로 이게 왼쪽으로 멀어질수록 솔레노이드는 그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도전류 값은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 P에서 저항, 그리고 Q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솔레노이드에서 오른쪽이 S극으로 형성되는데 B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청력이 작용하므로 B의 왼쪽은 S극, 오른쪽, 즉 기역은 N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역은 N극이다.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 저항 Q이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한 대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자석 A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총 3가지 요인을 받습니다. 일단 페러제의 법칙 B는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첫 번째 N이 늘어난 경우, 즉 가문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자기력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먼저 자석의 세기가 커지면 전류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석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단위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도 커진 값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자석 A를 빠르게 움직일수록은 3번에 해당하는 요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전류도 커지는 것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70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균이랑 자기장 속의 직사각형 코일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건 세타가 90도 그리고 270도가 됐을 때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가 0도, 180도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지점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각도에 따른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세기는 외워두면 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코일의 회전 속력이 빨라지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코일의 회전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아까 패러데이 공식에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도 마찬가지로 증가되겠습니다. 니은 세타가 0에서 45도가 되는 동안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A, B, C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처음에 0도는 코일이 이렇게 놓여있게 됩니다. 45도에는 코일이 이렇게 놓여있게 되겠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은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은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어 전류는 A, B, C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세타가 90도에서 135도가 되는 동안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CBA 방향으로 흐른다. 아까 90도를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이 한번 바뀐다고 했죠. 0에서 45도에선 A, B, C면은 90도를 지난 이후부터 135도에서는 그 반대 방향인 CBA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7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코일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자석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A 지점과 B 지점에서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 지금 A 지점에서는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청력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B 지점을 지날 때에는 코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힘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 보게 되면 자석이 B를 지날 때 발광 다이오드 기역에 불이 켜진다. B에서는 지금 N극이 멀어지고 있죠. 그럼 인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코일의 오른쪽은 S, 왼쪽은 N극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흘러서 왼쪽, 그리고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 쪽에서는 둘 다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중에 불이 켜진 것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자석이 원통형 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지금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이제 발생된 유도 전류가 더 세지게 되겠죠. 증가시키면 유도 전류가 세지게 되고 이 유도 전류에 따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속력은 B에서는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통과하는 시간은 속력이 더 느리기 때문에 시간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닌 길어진다가 맞는 표현이 되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N극과 S극 사이에 이제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했던 대로 저희가
90도와 270도일 때, 즉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할 때 코일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 그리고 C와 D는 서로 각각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C와 D의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1번 방향이라고 하고 AB 전류의 방향은 2번 방향으로 놓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 구간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다. 둘 다 2번 방향으로 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동안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일 때와 다르다. E는 D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D의 전류의 방향은 1번이기 때문에 E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2번이 되어 A와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같게 되겠죠. 디귿, 코일이 360도 회전하는 동안 발전기에는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이 교류 전류의 의미는 아까 확인했던 바와 같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코일이 계속 회전하는 동안 1번, 2번으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는 맞는 표현이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7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석을 H인 지점에서 떨어뜨려 코일을 통과하고 반대쪽에서도 자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과정 2는 이제 H0에서 떨어뜨린 것이고, 과정 3은 처음 높이를 0.7H0로 놓고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S가 열렸을 때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지 않아 다시 올라갈 때도 H0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닫힌 상태에서는 코일에 의한 자기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 높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양은 0.2H0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H가 기억과 니은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 높이와 그대로 마찬가지로 나중에도 0.7H0만큼 자석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닫혀 있을 때는 니은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0.7H0보다 크다. 기억은 그냥 0.7H0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은 0.5H0이다. 아까 저희가 과정 2, 즉 H0에서 떨어졌을 때 0.2H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과정 3에서는 0.7H0만큼의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됐죠. 그러면 코일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과정 2를 V2, 과정 3을 V3라고 봤을 때 V2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이 잃은 역학적 에너지도 지금 과정 2에서가 과정 3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0.7에서 0.2를 뺀 0.5H0보다 크다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고 0.7H0가 아닌 이거보다 큰 값이 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A 지점을 통과할 때와 B 지점을 통과할 때의 반대이다. 지금 그림에서 저희가 먼저 가정을 하게 되면 자석의 앞쪽이 N, 뒤쪽을 S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A 지점을 지날 때에는 코일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므로 코일의 왼쪽은 N, 오른쪽은 S극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A 지점이죠. B 지점에서는 자석의 S극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코일과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오른쪽이 N, 왼쪽이 S극으로 코일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의 코일의 자기장과
A를 지날 때의 코일의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을 보아 유도 전류도 반대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디귿은 반대이다. 즉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